오늘 새로운 등 운동 하는 날이라 일 끝나고 바로 또 등 운동 하러 왔고, 얼마 전에 오늘까지 이제 4일째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굴을 잘못 먹어서 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등 운동 영상이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 빨리 안 올라갔던 이유고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일반식 먹기 시작했는데, 죽 그동안 계속 먹다가 일반식 오늘 아침에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있고, 오늘 그래서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 뭐 제대로 될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컨디션도 올라오고, 그리고 워낙 지금 재밌을 것 같아서 엄청 하고 싶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강도가 좀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강도를 최대한 내보려고 할 거고, 컨디션 내 안에서 너무 무리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 잡는 느낌으로 오늘 해보고, 다음에는 좀 더 강도 있게 한번 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지금 일 끝나고 바로 헬스장 온 거라 헬스장 문이 안 열었거든요. 문이 안 열어서 닫혀 있는 상태고, 한 20분 정도 좀 소화 좀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 운동은 김승현 프로님의 이제 전면 광배 운동 할 거고, 세트 수랑 그리고 종목 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로우고, 지금 보이시는 셋업 상태에서 이러한 자세가 나오는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보라색 부분에 팔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왼쪽 포인트 되는 빨간색 지점, 골반의 끝 지점을 뒤로 빼주신다고 생각하면 뒤쪽 등 근육의 수축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셋업 자세가 잡힐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자세를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골반을 뒤쪽으로 빼주면서 뒤쪽 근육의 수축을 유지한 상태로 정거근에 힘을 주면서 견갑을 앞으로 빼면서 팔을 늘려주며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서 충분히 이완시켜준 상태로 이제 셋업 자세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과 앞쪽 근육이 이제 운동 준비가 완료된 거죠. 정거근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부분이고, 저 부분에 힘을 쥐고 날개뼈 부분, 견갑 부분을 쭉 옆으로 늘려주시면 앞으로 전면광배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걸 점점 빼는 게 이번 운동의 목적이에요.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무게를 늘리면서 해당 부위의 근육을 충분히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완하는 게 이번 운동의 핵심 목표고, 모든 운동에 그리고 중요한 게 충분한 이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을 멈추지 말고 호흡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로 이완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등 운동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팔에 힘을 안 써야 됩니다. 팔에 힘을 최대한 빼고 그냥 손을 쥐고만 있는 거고, 등이 먼저 수축해서 팔은 그냥 자동으로 딸려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해주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는 거 보면은 처음 세트는 팔에 힘이 좀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 근육이 확실히 잘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 최대한 쓰지 마시고 등으로 최대한 당기려고, 그리고 등이 먼저 움직일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팔은 그냥 잡고만 있는 겁니다. 다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탑세트를 진행했는데, 아직 전면광배가 아직 빠져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이 운동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은 3세트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뭔가 운동할 때 내가 부족하고 자극점을 잘 아직 못 찾았다 싶으면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가 운동하려는 타겟 부위가 털릴 수 있게 일단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확실히 털 수 있다면 조금 세트 수를 줄이면서 무게를 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하는 운동은 랩풀다운 맥그립으로 하는 운동인데, 맥그립을 잡고 나서 상체를 뒤쪽으로 좀 기울여줘야지 뒤에 광배 및 등 근육이 수축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으로 그냥 기대는 게 아니고 복근에 좀 힘을 줘야지 하부까지 이제 수축이 되기 때문에, 복근에 꼭 힘을 주고 뒤로 살짝 누워서 등 근육의 수축감이 느껴진다면, 그때 이제 팔꿈치랑 정거근에 힘주면서 앞으로 팔꿈치를 빼주면서 팔꿈치를 수직으로 꽂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수직으로 꽂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쇼츠로도 만들어드렸으니까 그건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팔 근육을 최대한 쓰지 말고 등 근육을 최대한 쓰려고, 그리고 등 근육 먼저 수축하도록 노력해주세요.
언더그립으로 하는 래플다운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팔꿈치만 많이 안 벌어지게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수축 구간에서 팔꿈치가 조금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더 팔꿈치를 몸통 안으로 넣어서 이제 수축하고 이완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져가는 건 이제 로우로우 중부 타겟 그리고 상부 타겟인데, 중부 타겟으로 로우로우 할 경우는 중요한 게 최대 이완하고 그 다음에 최대 수축입니다. 그리고 발 위치인데, 발 위치는 내 앞에, 몸통 앞에, 축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놓고, 그리고 지금 초록색 보이는 화살표 있잖아요, 그것처럼 쭉 늘려줍니다. 견갑을 옆으로 쭉 빼주는 거죠. 저기에 최대한 집중했다가 이제 견갑이 늘린 만큼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팔로 들어오지 말고 견갑 늘어난 만큼만 다시 쭉 돌아오면서 마지막에 가운데까지 수축하는 걸로, 승부근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우로우 같은 경우는 무게를 최대한 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무게는 올려가지고 최대한 짧고 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세트만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 타겟 로우로우 진행하고 있는데, 상부 타겟도 한 세트만 진행했습니다. 20kg로, 한쪽에 20kg로 진행했고, 상부 타겟은 제가 많이 하던 로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잘 무게가 높으니까 잘 타겟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낮은 무게로 집중해서 하다가, 로우로우 같은 경우는 무게가 확확 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무게를 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타겟은 내 후면 삼각근 그리고 상부 승모근 그 라인을 쭉 다 수축해준다고 생각하고 이완해준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팔꿈치가 자동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팔꿈치를 먼저 올리고 생각하면은 일의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는 등 운동이 목적인데 팔만 올린다고 해서 등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팁은 될 수 있지만 등을 먼저 집중해서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가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제가 전면광배 운동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전면광배가 한쪽만 살짝 나와 있어서 그 불균형도 있고 전면광배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광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동하고 나서 애프터가 혹시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전면광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올릴게요. 자, 오늘은 낮에는 등 운동 해봤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강도는 이제 나오지 않았어도 운동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등 운동 계속 해보면서 변화 한번 체크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식창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왜 주식창을 계속 보게 됐는지,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을 내가 계속 보게 되는 이유, 첫 번째,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해당 주식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사라 그래서 뭐 TV나 유튜버들 말 듣고 사라고 해서 사신 분들은 대부분 주식창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주식의 비전과 그리고 기업 분석을 잘 했다면 주식창을 계속 보지 않고 내려가도 그 해당 주식을 더 추매하고 싶지, 내려가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현상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처럼 기업 분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유가 내가 납득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각 주식당 산 이유를 한 3가지씩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분별이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3가지를 못 든다면, 그럼 내가 지금은 플러스라 내가 주식창을 잘 안 보게 될지 몰라도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주식창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사기 전에도 내가 이걸 사는 이유 3가지 정도를 들어서 이걸 구매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도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만큼 그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내가 트렌드 같은 경우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경우도 이제 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이에요. 너무 비싼 가격에 사서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심리상 주식창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플러스로 시작한 거랑 마이너스로 시작한 거랑 그게 되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언제 샀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이제 마이너스로 있는 주식과 그리고 플러스로 시작해서 계속 조금이나마 이제 플러스를 갖고 있는 그 주식은 내가 마음가짐 차이가 다르고, 그리고 언제 샀느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고,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면은 이제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또 이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너스 10%나 20%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업 분석을 덜 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0%로 갖다 쳤을 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은 이 마이너스 10%대로 떨어졌을 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마이너스 20%짜리를 보고 이제 내가 기업 분석을 덜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마이너스 20%된 주식을 팔고 싶은 거구나.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고 이거에 대한 내가 비전이 확실하게 내가 봤으면 20%가 됐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샀던 주식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고 싶어야지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고 싶다는 이유가 들었을 때는 내가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것 그리고 기업 분석을 덜 한 거, 그게 이제 그 퍼센트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퍼센트만큼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제 그거를 저는 비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저희는 트레이더가 아니고 투자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저도 책으로 주식을 접하면서 차트로 이루어진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시중에 그런 책들도 많고, 근데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는 기업의 이름도 보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이 차트만 보고서 내가 이거를 사고 언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읽으면서 생각한 게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납득이 안 가가지고 못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면서 생각했다면은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책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거를 읽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그게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그거를 굳이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뭐 운동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몸이 아픈데 계속 트레이너가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경우가 아니에요. 내가 몸은 사람마다 신체는 다 다르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이 있는 거고 내 몸에 맞는 방식이 있는 건데, 이제 그 트레이너는 그 한정된 교육 안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내 몸이 거기에서 아픈 거는 이제 그 사람도 모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구나 싶은 거는 아닌 거니까 그냥 단호하게 그런 거는 말씀하시고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3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2천만 원을 투자하고 1천만 원을 이제 수중에 갖고 있을 때 이제 이걸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올라가고 내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거를 안전무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빨리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하자보수 같은 거를 한다고 치면은 뭐 무슨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뭐 업체한테 뭐를 맡겼어요. 이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돈을 먼저 지불하나요? 선지급하나요? 그게 좋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이 어느 정도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먼저 지불하면은 내가 의리되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을 때가 내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 내가 돈을 빨리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을 써버리면은 내가 의리돼 버리는 거니까, 내가 갑일 때 이 주식들, 개개인의 기업들이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이거를 이 기업들이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어필을 했을 때 내가 이 기업이 유망하고 좋은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들고 있을 때 그때가 갑이니까 그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내가 먼저 을로 숙여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갑일 때 즐기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고, 그리고 계속 주식장을 보게 되는 그 이유를 없애는 마음가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창을 계속 보면서 시간을 이제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항상 시간을 입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쉴 때도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내 몸 하나고 내 시간 하나를 그냥 선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선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를 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래를 내면서 이제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이제 주식을 예로 들면은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주식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할 수 있는 거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다 이러면은 직원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위임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싶으면은 내가 사장으로 계속 여기저기 투입하면서 이것저것 다 손보는 게 아니고 나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피드백만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 직원들한테 이제 책임을 지게 만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일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다 여기저기 껴들면서 참견을 하기 시작하면은 제 몸은 하나고 그리고 체력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쓸 수 있는 시간도 이제 한정돼 있는데 그게 두 배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체력이나 시간이나 그 내 몸을 아끼면서 그 이제 세 가지를 다른 데에 쓸 수 있는데 그 기회비용도 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시간을 2D가 아닌 3D로 쓰자. 그래서 3D로 쓰는 법을 계속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만 가보도록 하고 제가 원래 편집을 빨리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그 편집본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지금 다시 촬영하는 거라 조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가슴 운동하고 내일 또 책 읽고 이런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운동 루틴이 잡혔잖아요. 그럼 당분간은 이제 책을 아마 뭐 트렌드 이런 건 안 읽고 공부 같은 거를 위주로 할 것 같아요. 이제 주식 관련해서 책 읽는 거에 좀 힘을 쏟는 거죠. 반도체 관련 주식이나 아니면 저는 탄스포지 기술 관련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할 생각인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엔 또 운동 루틴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트렌드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피킹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또 시스템을 맞춰놔야겠죠?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